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대부등식 쪽을 할 건데요.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에 상관없이 등호를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부등식 있죠? 이런 걸 이제 조건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x의 값이 4를 넣으면 참이고, 맞죠? x가 1이 되면 거짓이고, 맞죠? 어떤 조건에 따라 참, 거짓이 판단이 되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봐왔던 거는 거의 대부분 조건부등식이죠. 그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뭐 개수를 구하시오,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였던 거지. 그럼 이 절대부등식을 먼저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부등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요 2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A에서 B를 뺀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두 개의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이걸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뺀 값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을 해서 A와 B의 대소를 판단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빼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절대부등식은 실수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제곱을 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요거는 절대부등식이다. 맞죠? 그리고 A제곱과 B의 제곱을 한 값이 0이 얘는 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뭐 제곱과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이라면 A는 B는 0이야. 요거는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기보다는, 그죠? 요러한 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 제곱이 나오는 거, 그죠? 알고 있을 거고, 절대값끼리 곱했을 때는 합쳐진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됐죠? 맞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양수 조건이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한 값도 크다. 요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수 조건이 없으면 제곱한 값이 크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부등호 관계가 유지가 되지는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하고 마이너스 2를 생각해봐. 1, 4.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절대부등식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한 거고요. 쟤는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문제를 좀 보면요,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산술기하 평균, 여기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만 좀 따로 별도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조금 증명하면서 가볼게요. 몇 가지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중에 첫 번째, A제곱의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거.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증명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그러면 A 제곱 뿔마 AB 나오죠? 여기 4분의 B제곱 나오니까 4분의 3B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맞죠? 됐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건 거 알겠지? 같은 건 거 알겠지? 됐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너무 당연히 맞지?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A, B 값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등호가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등호라는 건 같아지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인데, 단 등호에 대해서 항상 적어줘야 돼요. 등호는 A랑 B랑 모두 빵이 될 때 성립한다. A,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부등식. 이게 뭐가 있냐면, 저기 써져 있는 대로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과 AB, BC, CA를 한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 고등수학 상 쪽에서 요거 봤었지? 곱셈 공식하고 할 때. 이게 이거랑 같죠? 여기다 적어야지.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얘랑 같은 거 알지? 그죠? 배웠었지? 기억나? 몰라. 기억은 안 나. 어렴풋이 알 거야. 그러면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 이렇게. 맞죠? 그래야 000 나오니까. 0이 나오는 순간이 등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요건데. 여기다 지우고 한번 써보자. 아이고. 세 번째, 얘도 좀 많이 나와서 아마 뒤에 쪽에 증명하는 것도 또 나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거든요. 근데 뺄 때 지금 얘네 둘 다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양수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얘를 할 거거든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수 조건이니까 부동호 관계가 유지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앞에 거를 계산할 건데 자, 아까 전에 여기다 써놓은 거 지웠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 돼요. 그죠? 위에 쪽에 써져 있죠.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얘랑 얘랑 곱. 그러면 AB. 됐죠? 절대값 B의 제곱, B의 제곱. 됐어요?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A제곱, 2AB, B제곱. 됐어요? 그러면 2배로 묶어주면서 절대값 AB와 AB를 뺀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무조건 양수. 뒤에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겠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AB로 나오잖아요. 그럼 AB 빼기 AB니까 0이 나오겠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에 증명하는 게 나왔고요. 됐습니까? 밑에 쪽에 이제 산수유기합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얘기할 건데 얘는 뒤로 쭉 넘겨서 일단 423번하고 425번 한번 봐보세요. 425번 빨리 채워넣어. 425번 지금 425번 해준 거야.
425번 해준 거야. 걔를 해줬어. 그죠? 뭐 채워 넣으면 되니까 채워 넣으시고. 지울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산수의 기하 평균을 한번 해볼게요. 산수의 기하 평균. 자, 지우고 산수의 기하 평균을 해보자. 근데 산수의 기하 평균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절대부등식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두 개가 모두 0보다 클 때 쓰고요. 두 개가 만약에 0보다 크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알겠죠? 일단 양수 조건에서 쓰고요. A와 B의 평균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A, B의 평균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산수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한 애를 루트를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은 A, B의 루트를 씌웠어요 라고 하고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항상 산수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 값은 보통 이거보다 어떻게 많이 쓰냐면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곱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등호가 매우 중요한데 등호는 A는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증명하는 과정이 424번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424번에 지금 봤어요. 여기다 적을 테니까 이것도 열심히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증명하는 과정은. 빼면 되죠. 빼면. 자, 참고로 둘 다 양수라서 제곱해서 해도 빼도 돼요. 제곱해서 빼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네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그럼 제곱해서 뺄까 어떻게 할까? 여기는 제곱 안 했어. 어떻게 할래? 똑같이 하는 게 나아? 적는 게 그게 편해? 알겠어.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AB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됐지? 그러면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고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어요? 그래서 등호 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이렇게. 끝! 그럼 언제 등호를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됐습니까? 여기를 채워 넣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산수의 기하 평균은 보통 언제 쓰느냐? 얘는 고등과정에서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수시로 이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특히 이제 뒤에 쪽에 보면 유리함수라든지 무리함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언제 쓰이느냐? 첫째,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양수 조건이 없다면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쓸 수가 없다. 그죠? 양수 조건 하에 합의 어떤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여진다. 양수 조건 하에 합의 최대값, 최소값, 곱의 최대값. 산수의 기하 평균. 알겠습니까? 역수의 합의 최소값도 많이 물어보고요. 역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등호는 같을 때 성립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 순간에 그 값은 등호일 때 성립한단 말이야. 등호일 때 최소값이 나오고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죠? 요게 산수의 기하 평균입니다. 자, 요런 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언제 나오지롱 했더니 몰라요 이러면 안 돼. 그지?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산수의 기하 평균 도대체 언제 써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양수 조건의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할 때 쓴다고. 알겠지? 그게 제일 기본이야. 자,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을 보시면, 요 앞쪽 423번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얘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한번 적어 볼게요. 얘도 절대 부등식입니다. 얘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름이, 요거의 부등식의 이름이 코시-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고 두 명이서, 맞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맞을 거야. 기억이 안 나. 자, 어쨌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발견하는 부등식이에요. 얘도 절대 부등식이고요. 이 산수의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양수 조건이 없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 조건이 없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쓰일까요? 산수의 기하 평균이 훨씬 많이 써요. 이거 뭐예요? 근데 얘는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 말고 다른 풀이법도 많아요. 얘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 말고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단원에서만 거의 애들이 쓰이고,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해서 푸는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a제곱, b제곱이 x제곱, y제곱이 나왔다면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요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3개짜리도 가능해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니네 단계에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는 요거분의 요거와 요거분의 요거가 같아지는 순간에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거야? 빼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곱해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이렇게.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얘를 제곱한 걸 뺄 거야. 빼자. 빼기 a제곱, x제곱, 빼기 2ab, xy, 빼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됐죠? 왜 뺐는지는 알겠지? 대소를 비교하는 거야.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맞죠? 제곱해서 뺀 거라고. 그러면 얘가 제거, 얘가 제거. A제곱, Y제곱, 2AB, XY, B제곱, X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AY 빼기 BX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맞죠? 어떤 애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죠?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Y랑 BX가 같은 순간인데 AY랑 BX가 같은 순간이니까 A분의 X는 B분의 Y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든지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채워 넣어 주시고 A분의 X는 B분의 Y 채워 넣었죠. 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갑니다.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쓰는데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산수의 기하 평균을 풀라고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3a 더하기 2b가 12라면 ab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하게 앞에 쪽에 보시면은 양수 조건 ab가 보이시고요. 합을 줬고요.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이럴 때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쓴다. 양수 조건 하에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어떻게 푼다? 산수의 기하 평균을 바로 써보면 두 개의 합은 자, 이렇게 두 개의 합은 주어진 걸 써야 돼. 주어진 걸.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안 어렵지? 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근데 어떻게 외우라고?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곱. 이렇게. 알겠죠? 괜찮지? 괜찮아야 돼? 그럼 이게 얼마야? 12니까 6AB. 이렇게. 자, 이것도 빨리 눈치. 양수. 제곱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6AB가 36. 이렇게. AB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요게 이제 산수의 기하 평균을 활용을 한 거고요. 자, 참고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B가 최대값을 가질 때에 AB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보시면 6이라고 얘기했죠. 6. 보이세요? 6? 6은 뭐냐면 AB가 6이 되는 순간, 즉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을 얘기하거든요.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 최대값을 가졌죠. 맞죠? 선생님이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을 반드시 기억하자고 한 게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얘기해요. 맞죠? A, B가 아니라 이게 A의 역할이고 이게 B의 역할이니까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3A랑 2B가 같아지는 순간.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예요? 12니까 하나는 얼마겠어요? 6이겠죠? 그래서 A가 3, A가 2, B는 3을 구해줄 수가 있다.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은 A가 2고 B가 3이다. 이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선 구하라고 안 했어. 여기서는. 그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32번. (3a) 더하기 2b하고 a분의 3하고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이고. 둘 다 양수 조건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역수가 보이는군요. 맞아요? 근데 역수라고 했더니 선생님 3a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문자의 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는. 알겠죠? 3a와 a분의 3 더하기 2b와 b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걸로 산수의 기하 평균을 하면 2 루트 9고 뒤에 걸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면 2 루트 4고 맞아요? 산수의 기하 평균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9. 아니 뭐가 헷갈려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곱. 두 개를 곱하면 9. 두 개를 곱하면 4. 따로따로 한 거야. 두 개씩. 민식 모르겠어? 그래? 페이크를 좀 약간 얼굴로 쓰고 있어요. 되게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얼마야? 답은? 얼마야? 10이 나온 거, 10.
자, 435번. 오늘 마지막 문제.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보면 산술기하 평균하고 좀 다른 지점은 보면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붙죠. 실수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 상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값을 주고 4x 더하기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이 잘 못하니까. 자, a제곱, b제곱. 이 모양을 잘 보시고 선생님 쓰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거는 안 어려워,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앞에 두 개를 보고 얘의 형태를 보세요. 지금 너네가 보기에는 a, b와 x, y가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뭐 ax, by를 곱했네 이건데 실제적으로 이 형태를 잘 생각해 보면 얘의 루트값, 얘의 루트값, 얘의 루트값, 얘의 루트값을 씌우고 이렇게 곱한 애가 여기 써져 있고 이렇게 곱한 애가 여기 써져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지?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고. 됐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 4x 더하기 3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x제곱 y제곱인데 여기에 뭘까요? 얘를 x, 얘를 y, 여기엔 뭐? 4, 여기는 뭐? 3. 4x, 3y가 적혀있네. 그럼 여기는 얘를 제곱, 얘를 제곱.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잘 모르면 나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중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때 좀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얘는 25고요. 얘는 4고요. 곱하면 100이고요. 100. 맞죠? 그러면 4x 더하기 3y가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로 바뀌죠? 제곱 빼기 제곱이야, 얘들아. 이거는. 그죠? 이해 갔죠? 맞아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답이에요. 곱하면 마이너스 100. 자,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똑같은데 만약에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똑같아. 맞지? 근데 뭘 줬냐면 야 2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 4야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다고. 그리고 나서 야 4x 더하기 3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4x 더하기 3y의 제곱을 썼다가 가정하자. 그럼 여기 크거나 같은데 아니 여기다가 x제곱 y제곱을 쓰고 싶은데 준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그죠? 이 밑에 쪽에 루트를 그냥 씌워서 쓰면 되거든요. 루트 2x 이렇게 루트 3y 맞아? 그럼 여기에 뭘 쓰면 되냐면 곱해서 4가 나오는 값 2루트 1을 적고 맞아요? 곱해서 3이 나오는 값 루트 3을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쓰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죠?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응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오늘로 해서 명제가 일단 다 나갔고요. 명제 다 나갔고 내일은 좀 교재를 좀 정리하고 조금 보고서 함수로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잠깐